네, 이번 시간은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입니다. 허변의 허변의 명불허변 시간입니다. 요거 우리 타이틀을 예전에 했었잖아요. 시즌 2 때. 요 시즌 네, 그거 또 한번 만들어서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변의 명불허변. 네, 허종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얼마 만에 뵙는 거죠? 글쎄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첫 코너 하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네. 어쨌든 올해는 처음이잖아요. 네네 올해. 올해 처음. 예. 연말 때 나온 거죠? 연말 때. 100개 특 때? 네네. 맞아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맨날 일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요새 일 많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저희는 크게 그쵸? 영향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원래 그래. 그래요? 경기 타는 경기가 직업이잖아요. 잘 되면 잘 돼도 돈 벌고 못 돼도 못 되는 대로. 그게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저도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주위 변호사님도 그런데 이 또 업체 클라이언트 회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영향받는 회사분들 같은 힘드시니까. 경우는 이 자문료나 이 수임료를 좀 제때 못 주시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미수가 되기도 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있으신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럴 코로나 때는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할 수 없잖아요. 그냥 좀 저는 그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 착수금이 입금되어야 소장이 나가거나 뭐 이렇게 착수를 하는데 예. 저는 신뢰관계가 있으면 일단 믿고 그래서 시작해 변호사분들이 주시면 사기를 많이 당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당했어요. 예. 착수금 받으셔야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허변의 명불 허변인데 엄청 안 되네. 근데 사실 그 저희 패션쇼에 여러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잘 팔리는 코너예요. 제가 봐도 아주 유튜브에서 네. 조회수가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까? 확인 안 섹시하게, 하셨군요. 네, 제목을 한번 뽑아봅시다. 예. 아무튼 조회수 네. 올해도 좀 네, 감사합니다. 잡아가는 걸로 하고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패션 업계 종사자분들이 좀 많이 또 이런 일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투자금 관련된 사기나 음. 동업체 관련된 사기 관련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업 사기. 네네. 지금 투자금 사기. 어젠가 보니까 그 허경환 씨 개그맨 네. 예, 동업자한테 27억인가 23억인가 뭐 떼가지고 네. 그 사람 잡혔다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이미 다 쓰든지 뭐 은닉하든지 구속된 거죠? 그 정도면 구속될 수 2년 6개월인가요? 6개월. 네.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네, 이게 사기가 단순히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인간의 신뢰를 완전히 그 상실시키고 그다음에 사람의 한 가족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그런 범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형량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형량 자체가 예. 아니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사기 금액, 또 횡령, 배임 이런 금액에 따라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이제 좀 특정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좀 가중처벌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참 우리가 생각만큼 우리의 법감정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수십억을 이제 횡령해도 뭐 사기 뭐 치더라도 걸리면 나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쳤는데 속된 말로 이제 편취했고 또 횡령이나 배임했을 때도 나중에 이제 걸렸을 때 이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얼마나 했느냐 가장 중요하거든요. 피해 회복을 또 잘하면 이제 합의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초범이면 최대한 감면이 되고 네 그렇게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안 걸리면 괜찮은 거고 안 잡히면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걸리면 돈으로 이제 합의하면 많이 봤을 형량이 때도 낮아지. 몇백억 이 사기를 친 이 피해자가 네. 뭐 벌금 내고 형 얼마 살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 개넣지 않다고. 몇백억 정도는 이제 벌금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사기 금액이 얼마든 간에 뭐 자기한테 1억이 크면 그냥 나 1억 먹고 2년 3년 살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고 쉽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 대신 형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형이 길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일단
그냥 어차피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죠. 연봉 1억을 못 버는 사람이 한 2억을 편취를 했다. 네. 근데 형량 1년 나왔다. 살지 뭐. 그러면 계산적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들어가 있으면 2년 연봉을 버는 건데. 이 뭐야 이 무슨 자본주의 논리지? 아니 근데 네. 오늘 코너에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사기 아무나 안 예, 쳐요. 아니 준비해주신 이 원고가 있으니까 네. 이 투자금 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셨어요. 예. 이제 투자금 사기가 결국은 동업 사기의 좀 넓은 의미의 동업 사기인데 이제 투자금 사기는 그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형이 있고 제가 있는데 형이 있고 제가 있으면 네. 제가 그런 거죠. 형, 내가 무슨 사업회를 하는데 형 이런 건 투자해. 그럼 대부분 항상 들어가는 게 이자가 들어가고요. 원금 보장 약속이 들어갑니다. 형 이런 1년만 나한테 1억 투자하면 내가 월 500씩 줄게. 그리고 1년 후에는 반드시 원금 줄게. 이게 전형적인 공식이에요. 예.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사업체가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돼서 뭔가 좀 불안해요. 그러면 이 투자자가 야, 너 1년 지났는데 돈 안 줘요. 그러면 야 1년 지났는데 왜 돈 안 주냐? 이러면 아니 나한테 투자했잖아. 투자했지 내가 언제 돌려준다고 그랬어. 본인 돈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투자 검사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이제 문제가 이게 좀 실무상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좀 어디 뭐 책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많이 이제 실무상 느낀 게 뭐냐면 예. 이렇게 돈을 송금한 사람은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식 투자하듯이 즉 이 돈 날라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투자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한테 돈을 송금해줘.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돈을 갚아줄게. 라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빌려주고 1년 후에 갚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서는 대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반대편은 투자했다고 투자했 생각하거나 이제 말을 나중에 바꾸려고 하겠죠. 중요한 게 또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이제 그러면 투자 약정서를 쓰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형 우리 그런 사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투자는 결론적으로 원금 보장을 못 받는 투자라고 하면은 지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여는 돈 빌려준 거기 때문에 뭐 네. 다를 수 있고 이게 차이가 큰 네네. 건데. 네. 그렇죠. 내가 이 질문을 왜 했지? 근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 있는데 정말 촌철살이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여이냐 투자이냐를 CCBB 가린. 아니 근데 뭐 패션뿐만 아니라 네네. 요즘에는 그 동업하는 분들이 네. 자본금이 딸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5천 나 5천 해가지고 네. 하나 해보자. 네. 뭐 이런 경우도 많다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동업 사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동업 사기라는 게 사기라는 게요. 원래 범죄의 사기라는 것이 처음부터 내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뭐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든지 할 때 처음부터 돈을 받아도 내가 이 돈을 준 사람한테 무슨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게 사기거든요. 처음부터. 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동업 사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동업하자고 꼬드겨서 뭔가를 뜯어먹으려 하는 사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엔 잘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내가 조금만 머리 쓰면 이 사람 몰래 내가 좀 더 먹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기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이 생각하는 사기라는 게 뒤통수 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소위 뒤통수 때리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사기를 하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 네. 최근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유형이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소송을 걸면 네. 사기 피해자가 네. 동업 사기일 경우에 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서면 이게 뭐 구속이 되고 뭐 이런 적정 기준 선이 있습니까? 그거는 꼭 동업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제가 이제 잠깐 다른 말씀입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동업 사기를 어떻게 치냐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동업 사기를 이제 치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 이 사람한테 돈을 출자를 시켜요. 출자를 시키고 이렇게 해요. 당신은 그러면 돈도 출자하고 나도 돈 출자할게. 그리고 당신은 기술 개발을 해. 나는 재물을 볼게. 영업을 할게. 그리고 정산은 내가 해줄게. 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기술 개발하죠. 근데 열심히 하고 뭐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산을 안 해줘. 그러면 정산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 회계장부 조작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야, 엑셀로 줘요. 엑셀로. 영업하는데 이렇게 이거 엑셀로 쓰고 저거 써가지고. 쓰고 네, 돈이 네. 많이 나갔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다 따로 빼돌리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배임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 동업 재산을 빼돌리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횡령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기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넓은 의미, 배임이나 횡령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면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건 좀 회사 같은 경우 큰 케이스인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동업 사기랄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게 동업하면 틀어진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장사를 해, 뭐 하여튼 뭐 작은 걸 해. 그럼 같이 시작을 해서 투자금을 넣었어요. 근데 한 명이 꼭 떨어져 나가. 매출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잘 네. 나오면 또 잘 나온 대로 싸우고 네. 매출이 안 나오면 네. 난 빠질래. 네. 내 투자금 돌려줘. 네가 어차피 할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동업은 투자금으로 보고 돌려줘야 하나요? 그걸 내가 그 사업을 계속해서 장사나 이런 걸 운영한다면 그게 빠졌을 때 네. 2인이 동업을 했을 때 동업체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이제 탈퇴를 하잖아요. 장사를 한다 했을 네, 때 그래서 네, 장사를 했을 때 한 사람이 탈퇴를 하면 그게 무슨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남은 자녀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 재산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하죠. 청산을 해서. 그러면 가게를 팔아야 돼요? 네, 가게 파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동업 정상적인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요. 아 그런 경우도 많습니까? 네, 많이 있죠. 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가끔씩 뭐 사업하시는 친구나 아니, 사업하시는 어떤 선배님이나 그런 분들 연락이 오는데 이게 보면은 대부분 동업한다고 자기 회사 다니다가 동업을 한다고 이제 둘이 찾아와요. 근데 사이가 둘은 너무너무 좋죠. 막 의기 충전하죠. 네? 사기 충전하죠. 네. 근데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아예 괜찮아 동선아 괜찮아 나 이 형 믿어. 근데 나중에 1년 후에 꼭 연락이 와요. 네. 못해 먹겠다.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 보면 거의 동업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작해갖고 좀 지나면 이게 욕심이 다 생기는가 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쟤는 뭐지? 근데 왜 나눠 먹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많이 싸워요.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이제 정산할지를 계약서에 써야 되거든요. 계약서에 써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계약서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우 정치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건 일반인들이 못하죠. 대부분 인터넷 다운로드 받으면 간단하죠. 네, 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아, 예, 먼저 얘기하세요. 제 그냥 지인이 지금 겪은 문제인데 네. 투자한다고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뭐 6월까지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네. 8천만 원 줬는데 네. 그러니까 B가 B가 A한테 8천만 원을 자기한테 줘라. 그럼 자기가 아는 데다 투자를 해서 네네. 6개월 후에 8천만 원 플러스 아까 똑같이 알파를 주겠다 했는데 근데 6개월 돼서 안 줬어. 원금도? 네, 원금도 안 주고, 네, 안 주고. 그때는 뭐 아직 사기는 아니겠죠. 근데 6개월에 이제 제 지인이 이 사람을 만나서 언제까지 돈을 줄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뭐 11월까지 돈을 주겠다. 네. 딱 못을 박았어요 말로. 네, 네, 네. 계약서는 안 쓰고. 네. 근데 11월 가도 또 돈을 안 줘. 네. 연말까지 주겠다 했는데 12월 말 돼도 돈을 안 줘. 계속 미루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사기죄로 이걸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고소를 할 수 있죠. 이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범죄가 그 고소 사건이 사기죄고요. 네. 제일 불기소 많은 것도 사기죄입니다. 불기소. 네, 불기소. 그러니까 근데 혐의 없으면 나오는 게. 음. 근데 이 정도 지금- 사안이면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인 측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규명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고소는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원래 주기로 한 날에 네. 못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이긴 한데 네.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금 사정 이런 거를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그 나한테 돈을 가져갈 때 이미 마이너스가 엄청나서 도저히 1년 후에도 도저히 이렇게 상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었다. 네. 능력이 없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입증이 되면 아무튼 사기성이 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 변제기를 유예하는 그런 경우가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그러니까 법 이론적으로는 사기가 일단 처음에 8천만 원 가져간 거 이거는 사기냐 아니냐 별도 문제지만 네. 이렇게 변제기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변제기를 유예할 때마다 그 이자 상당액이 또 사기로 해당한다고 그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또 다른 사기 행위가 됩니다. 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데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당연히 그분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돌려막기라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돌려막기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편취의 의사가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저 돈을 가져간 사람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투자한 건데 투자 내가 분명히 네, 명확하게 네, 네. 투자로 네, 이야기를 네, 했고 너는 네. 거기에 듣고 투자한 것이라고 너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지 않느냐. 네네네. 내가 사기 의사가 없었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빠져나갈 수는 있죠. 음. 그러니까 원금 보장 약속을 서면으로 안 썼으면 예를 들면 뭐 통화에서나 카톡에서나 그런 증거가 없으면 이 고소인 입장에서는 원금 이 사람 나하고 원금 주기로 했어요라고 그렇게 주장해봤자 수사 결과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란 말을 쓰냐 안 쓰냐예요. 어디서든 그렇지 않아요? 지난 말씀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서도 네. 돈을 빌려줬다. 맞습니다. 아니면 여기 투자해라. 내가 빌려줄게. 사실 투자란 말 나오면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류 쓰든 어. 뭐 하든 문자를 남기든 음성을 남기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선임 중에 후임들한테 10,000원, 20,000원씩 좀 빌렸어요. 네?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 다른 내무실의 후임들한테도 10,000원 빌리고 20,000원 빌리고 야 휴가 나가는데 돈이 없다. 네, 네. 차면 좀 빌려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렸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제대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거예요. 네. 근데 뭐 각자 개인의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아유 이 새끼 나쁜 새끼 그러고 넘겼죠. 만약에 그걸 그 합심해가지고 피해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고소를 하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이 네, 됩니까? 해당되죠. 네. 거기는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보겠죠. 그리고 못합니다. 수임료 때문에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있죠. 말씀 나온 김에 잠깐 그 말씀 드리는데 제 생각난 게 한 말씀 있는데 이 데이트 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여성분, 남성분 특히 네. 이제 여성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볼 때는 여성분들이 많이 좀 사기를 당하시더라고요. 어. 이때 뭐 이렇게 뭐냐면 이게 데이트 뭐 인터넷으로 앱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되게 잘생기고 멋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사진 봐도 멋있는데 되게 이제 뭐 처음에 되게 있는 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어디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좋은 책 다닌다 다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긴 한데 이 사람들이 한 여성한테 그러니까 피해 여성한테 오래 머무르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 명. 아니 그러니까 그죠 동시에 여러 명 하든지 아니면 한 명 하고 얼른 또 다른 사람한테 가든지. 네. 근데 피해 금액이 크지가 않아. 아, 100, 200. 100, 200이나 아니면 500. 아, 500. 커봤자 1000. 어. 딱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해.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소송. 비용이 아. 더 들어. 맞아요. 소송을 애매해. 하자니 소송을 하자니 이게 해보다 애매하고. 뵙고 예전에 김우빈 사건 제 패션쇼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우빈이라고 검사라고 사칭을 했어요. 검사라고 사칭을 해서 여러 여자들이 이제 만나고 다녔죠. 그래서 말 그대로 500, 1000 그렇죠.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뭐 시 여성이 임신을 했어. 네네. 예,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거기서 결론이 끝이에요? 그게 결론 끝입니다. 뭐